여기 쳐다봐요. 에? 여기 이렇게 쳐다보냐고. 눈 좀 동그랗게 떠줄래요?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우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린이 투자자분들을 위해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서연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이 전문가, 그리고 정태경 전문가, 오찬희 전문가, 박태진 전문가님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인사 한번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들을 각자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룹 오찬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룹 정태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룹 조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룹 박태준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닉네임 오레오초코님의 질문입니다. 나름 기업 분석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박태진 전문가님 답변 주실까요? 네. 기업 분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업이 고성장한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많이 가진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를 하고, 손자문법에도 승리하는 군대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시작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싸움을 시작한 후에 이기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영향이 미치는 3대 변수, 즉 실적, 가치,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가치가 상승하면 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매수 세력이 늘어나기에 주가는 상승 인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지수와 환율은 외국 자본 유입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즉 국제지수가 흑자이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자금 유입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순환의 실적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실적입니다. 실적 상승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면 이익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확산되며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선호할 만한 기업인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단 당연히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을 선호할 테고 지속 성장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고속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가장 선호합니다. 여기서 고속 성장한 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은 매출 이익이 작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도 보아야 됩니다. 기업이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에 있을 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업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자들은 산업 동향의 기업 실적에 우선하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 전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효과적인 기업 분석에 도움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떻게 첫 촬영인데 안 떠시네요? 아니요, 어차피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많이 보죠. 어떻게 저만 보고 얘기를 하시네? 다음 촬영 때는 다른 분들 이런 대화하기 싫은가 봐. 내 쪽을 한 번을 안 보더라고. 저만 봤어요. 원래 지금 좋아할수록 아껴봐죠. 아껴야죠. 그럼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애끼면 똥 되는 거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죠. 저를 제일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고픈데 김치라면님의 질문입니다. 배고파. 자, 신규 상장 주식에 투자하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조이 전문가님 답변 주실까요? 네, 먼저 신규 상장 먼저 신규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으로 최초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모가를 대비해서 50% 이상의 단가에서 시초가가 형성된다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름이랑 기업만 알고 가물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은 버블 효과가 좀 상당한 느낌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차트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는 해당 기업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지 수요를 파악하셔야 하고 상장하는 종목의 업종 상황이 긍정적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업황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면 당연히 상승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아마 여러 곳에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소문들로만 신규 상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동매매? 깜짝이야. 정답.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매도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거래가 늘어나시는 것을 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진입해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했어요? 잘 안 들으셨나 봐요? 집중할게요. 배고파서. 처음이에요. 배고파서. 네, 조희 전문가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차트가 없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정말 주의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얼굴을 작아 보이려고 이렇게 큰 마스크를 쓴 건가요? 자꾸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작지는 않은데 이상하네. 얼굴 작아요. 머리통이 크다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 바로 뽑아봤는데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배가 고픈데 자꾸 닉네임이 먹는 거라서. 자, 닉네임 떡만두님 네, 질문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대응하기 힘든 장인데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배고픈 정태경 전문가님 답변 주시겠어요? 사실 배고프기 때문에 네.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시장 흐름은 솔직히 저희 전문가들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우세요? 전혀 안 어려워요. 나는 어렵지 않지. 타점이 빚쟁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네? 네. 첫 문장부터 공격. 말린다 또. 그냥 그 이유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주도 섹터들 안에 대장급 종목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현재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 주도주에 진입을 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종목.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다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지. 대형주 장기 투자. 근데 최근 어땠어요? 대형주들. 그죠? 살벌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내려붙던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장기 투자, 대형주 투자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장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왜냐? 언제든 수급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효율적인 대응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작년 불장을 기억하면서 추억에 젖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땠어? 그냥 아무거나 솔직히 이거 이름 이쁘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 받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고르고 막 추천하고 그랬잖아. 돈 많이 버셨잖아요. 돈을 그게 더 이전 파셨다고 들었는데 집? 다 파셨다고? 뭐라고? 다 파셨다고. 집을 왜 팔아내고 돈 이제 없으니까. 뭐 좋을 대로 생각하시고 일단 이어서 답변 갈게요. 어디지? 그래. 이제는 작년은 그냥 추억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시장의 흐름은 계속 바뀌고 트렌드는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국내 증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났어요? 아니 화나진 않고 판결인가요, 판결? 거의 이거 내 말이 맞아 이거는.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놓고 네. 10년 냅두면 결국 오르잖아요. 아니죠. 이게 제 관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면서 회전을 한다면 우리는 더 효율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10년을 기다려? 안전하게 걸려. 그럼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은행에 넣어놔야지.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니까. 리스크가 있잖아. 리스크 거의 없잖아요. 삼성전자에 리스크가 없다? 네. 최근에 그 큰 폭의 하락을 보고도 하지만 결국은 오르니까. 저는 그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야 나는 공감합니다, 저는. 그죠? 예. 나랑 관점이 맞는데? 순환 버스인 거죠. 1번 갔다가 쭉 돌아오고 다시 한번 1번 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다 주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근데 자꾸 눈에 보여요. 도대체 이 뭐요? 봉숭아물은 뭔가요? 아 이거는 뭐 저도 취향 있잖아요, 그죠? 취향 서로 아. 취향을 존중해주는 우리 너무 그런 남자다우세요. 주식 우리 전문가니까.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닉네임이 얌전하네요. 닉네임 치약님의 질문입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오찬희 전문가님 답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다 비중은 조절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고는 있어도 이제 달콤한 몰빵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몰빵이라는 건 이제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위험한 투자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 이제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꼽아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중 조절을 총 투자 금액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액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운용하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비중 10%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00만 원을 운영한 투자자가 한 종목에 이제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비중 50%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건 매우 이제 잘못된 비중 조절 중 하나인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총 투자 금액 대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비중 조절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보통 한 종목당 이제 10%로 진행하고 총 60% 정도는 신규 종목 투자에 그리고 나머지 뭐 40% 정도는 지속적으로 남겨둔 다음에 추매나 이제 매집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금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 100% 오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추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뭐 이 말에는 공감을 한다. 현금을 확보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항상 현금 확보는 네, 꼭 필수다 말씀드립니다. 네, 조기 전문가 들으셨죠? 네. 몰빵 안 되고 현금 확보 항상 하셔야 돼요. 물빵 너무 맛있어요. 몰빵이 맛있다고?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라니까. 몰빵이 맛있어요? 물론 먹으면은 맛있을 수는 있겠지. 그거 탈라면 어떻게 지금일까? 뭐 화장실 자주 가겠죠. 피통 싸러. 피통 그거 힘들어. 피통 싸는 거. 피통 원래 태경 전문가님 전문 아니었나요? 그쵸. 네. 네, 일단 답변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고 전체적으로 저도 주토피아를 하면서 느낀 게 항상 안전한 투자 그리고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좀 안정성 위주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질문 따로 안 해도 되겠지? 시간이 되나? 더 할래? 아니 분량은 충분히 나왔어요. 뭔가 좀 아쉬워. 아쉬워요? 항상 뭐 아쉬움도 있고 그래야 뭐 다음을 또 기약하고 우리는 또 그런 거잖아요. 또. 뭔가 아쉬운데. 항상 수익도 약간 좀 아쉬운 듯 할 때 딱 먹고 나와줘야 된다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 피똥 싼다. 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저희가 또 질문 및 답변 또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